네,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할 때 1주택만 갖겠다고 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누진 과세를 해야 한다. 네, 지금 읽어드린 얘기는요. 요즘 민주당 내에서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지는 김두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하나하나 논쟁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은 집 한 채십니까? 예, 뭐, 제 고향이 경남 남해예요. 네, 어, 할아버지, 어머니께 물려받은 농가주택 한 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다른 동료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엔 예, 특별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들 1주택만 갖기로 서약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총선 때 네,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은 처분하겠다고 당에서도 권고를 하고 네, 또 후보들께서도 서약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의원들께서 아마 그 약속대로 그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처분을 하는 단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실련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39명이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튼 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지금 이제 당선인들께서 이제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본인이 약속하고 또 공인 중에 공인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 당 논의를 해서 네. 좀 기간을 두고서라도 다주택 가진 우리 의원들께서 처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음. 의원들께서 뭐 안 판다면 또 어정활동 평가라든지 네. 또 뭐 아주 긴 이야기는 하지만 22대 총선에 그 공천할 때도 좀 그런 점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종부세 인상을 재우선 입법까지로 좀 추진하라고 특별하게 또 당에 요청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정권은 맹운을 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청와대 참모들하고 또 입법을 뒷받침하는 우리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좀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약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약속일 수는 있지만 뭐 강제할 방안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네, 뭐 공인 중에 공인이시고 음.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네.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믿는다. 당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쓰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를 정부와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도 쓰셨더라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예.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 부동산 정책을 뭐 잘했다, 또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종부세 법안을 냈는데 음, 그 법안이 자동 폐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신호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올해 1, 4분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네. 뭐 상황이 확 바뀌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그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 당도 또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좀 잘 정리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로서의 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법화돼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은 세게 하면서 결국은 입법 못할 거야.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라고 벌써부터 회의적으로 전망하시는 분이 계신데 의원님 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도부의 어떤 어, 의지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우리 지도부의 의지도 대단하고요. 네. 우리 당의 그런 큰 흐름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6.17 대체에서 나온 특히 법인 종부세율 인상하고 공제 유언 폐지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 지금 법인에서 갖고 있는 10억짜리 경우에 현재는 세금이 한 288만 원 정도 되는데 네. 6.27 이후 조치를 입법화하게 되면 네.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270만 원 정도 세금이 거의 한 9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효력이 없다. 종부세 강화로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그 미래통합당하고 좀 당론이 배치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평론가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마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그 대안을 이야기했을 건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종부세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자전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될 문제고요. 부동산 문제가 세금으로만 잡을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다양한 산업 정책하고 패키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네.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현상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네네. 상황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정책, 수도권에 계속해서 사람이 몰리는 한 가격은 뛰게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산업 정책, 아울러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그냥 세금으로만 다 부동산 정책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원론적인 말씀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시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 그런 점 좀 아쉽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님 인터뷰 들으시면서 471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강요 임명권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인터뷰에서 말씀드리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네. 3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면서 또 많은 공도 있고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좀 부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야권에서 해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에서. 네. 부동산 문제는 사실 다양한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일단 물론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임명권자께서 잘 판단하시려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 주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등 그 당권 도전하신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의원님은 혹시 당권 도전 생각이 없으시냐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인터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177석의 거대 여당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 당정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서 또 리더십도 있고 또 당을 잘 이렇게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당 대표를 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겠죠. 네. 지금은 홍영표 전 대표, 우원식 전 대표가 포기를 해서 네, 그렇죠. 이낙연 우리 경남극복위원장하고 네. 김부겸 전 장관하고 두 분이 출마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당권 대권 이 분리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 봄에 만약에 대선 나가려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어떤가요? 우리 당은 당규에 네.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분은
내년 3월 9일 이전에 그렇죠. 당 그만두셔야- 대표직을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이제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께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끄셨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총선, 지난번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뭐 7개월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끄는 분이 좀 바람직하겠다 언론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